이수페타시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산이고요. 자, 이수페타시스가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어떤 흐름이 나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살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고요. 자, 지금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일정이 미정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난 1월 16일에 이런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자, 우선 유상증자에 대해서 살펴드리기 전에 지금 이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라고 해서 PCB 기판에 대해서 사업을 안 해준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CES 2025를 통해 가지고 엔비디아 측에서 다시 한번 엄청난 재료와 함께 이 PCB 기판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은 짧게 설명드리고 가장 중요한 이 PCB 기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은 1월 20일에 사실상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슈가 나와줬어야 했어요. 그쵸? 자, 근데 이거를 정정해주면서 유상증자 발행 일정에 대한 연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정정 후에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한이 없는 만큼 무기한 연기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하지만 사실상 이 무기한 연기라는 게 파헤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금감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지를 하고 있는 만큼 이슈페타시스 측에서는 유상증자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오면서 이 제이오라는 회사를 인수할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몰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지금의 이슈페타시스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때마침 엔비디아 블랙에 대해서 이런 이슈가 나와주고 있어요. 출시가 지연이 됐다라고 하는데, 자, 블랙엘 같은 경우는 자, 보신 바와 같이 HBM이랑 가장 큰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를 기다려준다라고 하면서 이 출시에 대한 지연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런 지연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수페타시스에게 가장 큰 호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좀 저조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쵸? 이 상태에서 PCB 기판에 대한 호재가 나와준다라고 해도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이 안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의 출시에 대한 지연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겐 호재다라고 말씀드려요. 이수페타시스가 하루빠르게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고 다시 한번 블랙에 대한 출시가 이 이슈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서는 이수페타시스에게 호재로 다가오면서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엔비디아 블랙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출시 지연 같은 경우는 지금은 호재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HBM 공급 기회가 커졌나라는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사실상 엔비디아 측에서는 지난 HBM3로 인해 가지고 좀 조조한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쵸? 삼성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한 출시가 지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HBM3 때는 좀 조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는 이런 거를 놓치지 않고 삼성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인드로 열어가지고 이렇게 HBM 개선에 시간을 버려들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 블랙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측에서는 SK 하이닉스의 HBM과 삼성전자의 HBM 모두 다 사용해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출시를 지원해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자, 상반기 내에 삼성 HBM 공급이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살펴드리자면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AI 칩이 블랙엘에 대한 이 빅테크들의 주문 지연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삼성전자에는 HBM을 공급해줄 수 있는 기회가 커졌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런 출시 같은 게 좀 지연이 된다라고 하는 게 마냥 악재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에게는 이렇게 호재로 다가올 수도 있는 만큼 지금의 상황은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호재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랙엘을 탑재하고 있는 5세대 HBM3 12단의 공급 시기가 자체가 좀 조율될 수가 있고요. 아직 엔비디아 퀄테스트 여기에 대해서 통과를 못한 삼성전자가 제품의 성능 개선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만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알테오젠이란 종목 BHI 그리고 폴라리스 AI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과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강조드리는데, 자,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우선 여러분들한테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설명을 마저 드리기 전에 저 강산이가 여러분들한테 짧게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1월 21일에 여러분들한테 종가 베팅을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미국 할로자임 승소 및 추가 매출 수혜를 기대받을 종목으로서 여기에 대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런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설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사실상 좀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명절이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 그런 기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손실을 한번 줄여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1일에 여러분들한테 종가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32만 5천원 이 라인대에서 종가 베팅이 이뤄졌었죠. 자, 그리고 다음날 보시면은 자, 오늘 34만 2천원까지 종가 마감이 했었지만은 어찌됐건 우리는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으로 5%라는 수익을 실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타로 이루어진 베팅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만요, 자, 알테오전이 이렇게 세 종목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BHI도 보시면요, 지난 1월 20일 종가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18,440원 이 라인대에서 우리는 종가 베팅을 하게 되면서 오늘 장대 양봉 나와줬었죠. 그러면서 고가 22,300원 라인대까지 상승이 나온 모습으로서 20%에 대한 수익을 실현했다. 그리고 종가로 13%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15%에서 20%라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AI도 보시면요,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지긴 했었지만 14%까지 상승이 나온 모습으로서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은 10%에서 14% 정도 되는 수익을 실현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루에 이렇게 세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단타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10%라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항상 이 시간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후 2시 50분쯤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가 베팅의 단타 수익이라는 게 사실상 시스템이 굉장히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려요. 이 시간대에 종가 직전에 여러분들은 텔레그램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종목들 매수하시고 다음날 오전에 매도를 걸어 놓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이 10%에 대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매수하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매수를 진행하시자마자 이 10%에 대한 수익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걸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다음날 기분 좋은 아침 맞이할 수 있고요.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0%라는 수익이 누군가에게 작게 느껴질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1월 21일 단 하루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해서 한 달 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이 수익이라는 게 누적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장이 열리는 시간이 대략 20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일 동안 10%의 수익을 꾸준히 챙겨 나가신다라고 하시면은 200%라는 수익이 실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산이 종가 베팅방에 하루빨리 들어오신 분들이 이런 수익을 다 먹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강산이 구독자님들한테는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면서 저 강산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강산이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은 굉장히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종가 베팅의 줄임말로 종배라고만 문자 보내주신다라고 하시면은 텔레그램 링크 발송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저 강산이가 여러분들한테 발송해드리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실제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시면은 우선 텔레그램 링크 받아가신 다음에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다가 실제로 여기에 대한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단 10만 원이라도 이 종목들을 매수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 노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텔레그램 링크 같은 경우는 선착순 100명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바로 빠르게 제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종별하고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텔레그램 링크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이슈페타시스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넘어와서요. 지금 에이텍트, 엔비디아, RTX 신제품에 대해서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 GDDR7도 탑재 영향이 되고 있고요. 앞서가지고 지난 6일에 젠스랑 CU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4세대 PC용 GPU RTX 50 시리즈의 GDDR7 메모리 성능을 소개하면서 마이크론의 초당 1.8TB 대역폭을 갖춘 이 GDR7이 탑재됐다고 밝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저전력 AI 칩, 삼성, SK, LPDDR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핵심적인 재료, 두 개의 재료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RTX 50 시리즈, 그리고 LPDDR. 여기에 대해서 이슈페타시스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RTX 50 시리즈 같은 경우는 나와 있듯이 GDDR7 메모리 성능을 소개하면서 1.8TB의 대역폭을 갖춘 GDDR7이 탑재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RTX 50 시리즈가 출시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런 고성능 GPU를 받쳐줄 만한 그런 메인보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쵸? 자, 컴퓨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 그래픽카드에 부착이 되고 있는 이 메인보드라는 게 성능이 뛰어나야 이 그래픽카드의 힘을 받쳐준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이슈페타시스의 PCB 기판도 마찬가지로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모든 전력을 받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GPU를 출시했다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HBM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선정이 되고 있고요. 이를 받쳐줄 PCB 기판 또한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RTX 50 시리즈가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슈페타시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재료를 보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LPDDR 같은 경우는 나와 있듯이 일반 D램 대비 전력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D램이에요. CPU는 물론 스마트폰, 태블릿 등 IT 기기에서 수요가 높은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자, LPDDR 같은 경우는 1, 2, 3, 4, 4X, 5, 5X 순으로 개발되어 왔으면서 7세대인 LPDDR5X까지 상용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특히 새로운 AI 솔루션에서 전력 같은 부분이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LPDDR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면서 촉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AI는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센서와 구동기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수행하는 AI를 의미하면서 자율주행과 로봇 등이 대표적인 응용초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요. LPDDR이라는 게 지금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건 알겠지만은 이슈페타시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나와 있듯이 향후 노트북이나 개인용 PC에도 적용이 될 방침이다 라고 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슈페타시스의 새로운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PC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슈페타시스의 PCB 기판이 부각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슈페타시스가 사실상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제이유라는 회사가 우리 소액 주주님들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인수를 하려고 했었던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만큼 실망 매물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금감원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유상증자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쵸?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슈페타시스 측에서는 제이오 회사를 인수를 계약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슈페타시스 측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당연히 유상증자가 아니라 제2호 회사를 다른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인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 이슈페타시스 측에서는 인수금융을 통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자금이라는 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가 나왔듯이 무기한으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상증자라는 거는 철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가 다른 곳에서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제2호 회사라는 거를 인수하게 되는 거는 더 이상 하락이 나올 만한 이슈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우리가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제2호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이수페타시스가 하고 싶어 하는 게 2차 전지라는 건데, 여기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예측을 하자면요, 2차 전지라는 거를 사업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이수페타시스가 과연 이 PCB 기판에 대해서 손 놓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수페타시스가 PCB 기판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 기업은 끝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PCB 기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MLB 시장에서 18층 고다층이라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수페타시스가 PCB 기판이란 거를 놓칠 리가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유상증자가 거의 불발이 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PCB 기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될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이때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손실에 대한 비율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수페타시스의 악재에 대한 실마리가 거의 풀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걸리는 게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그동안 우리 소통을 좀 무시하면서 유상증자를 강행하려고 했었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사실상 지금의 흐름으로서는 유상증자가 아니라 이수페타시스는 우리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슈페타시스가 우리에게 신뢰라는 걸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이슈페타시스 측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고 소각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슈페타시스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흐름은 나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배제를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의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지만, 사실상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욕을 좀 많이 하셨어요. 자,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놓쳤다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횡보 구간이 나와줄 때 이 횡보 구간의 아랫부분을 공략하게 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 노릴 수 있고 세력들의 평단가에 맞춰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자, 하지만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면서 제가 바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던 점은 좀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채널에 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 2달 전에 영상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급락이 나오자마자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은 좀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라인대는 물론 다시 한번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구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러분들 잘 되라고 말씀드린 거지, 사실상 안 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었다라는 점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수페타시스 PCB 기판 다시 한번 엔비디아 측에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이 라인대는 물론이고 앞으로 좋은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지난번에 이수페타시스 측에서는 엔비디아 HBM3로 인해 가지고 각종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2배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수페타시스 HBM3가 부각이 되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요, 3만원대 이 라인대부터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6만원대까지 올라갔었죠. 2배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엔비디아 HBM4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엔비디아 CEO가 좀 성질이 급한 모습이 나와주면서 HBM4 루빈 같은 경우를 원래는 26년도에 출시가 될 전망이었지만은 6개월이나 앞당겨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연도 6월달까지는 출시 한번 노려보자 라는 그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회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만큼 이수페타시스의 주가가
다시 한번 회복이 나올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시점이 이거예요. 제가 방금 세력이라는 말을 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자, 이슈페타시스의 무슨 세력이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요. 자, 세력들이 이 종목에 들어온 이유가 결과적으로 재료라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안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력을 알아야 수익이라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이 세력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드릴까 하는데요. 세력들은 알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대해서 유상증자 불발이 된 시점부터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들어가야 이 수익이라는 걸 극대화 노릴 수 있는 건지 알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세력들은 강력하게 매수를 했다. 왜? 수익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바닥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었던 이슈페타시스가 수익을 보기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PCB 기판이 부각이 되고 LPDDR에 대해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HBM4 여기에 대한 재료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모두 엔비디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상승이 이어지더라도 점점 올라가는 힘이 약해진다라고 판단하면은 세력들은 뭐랄까요? 당연히 물량을 빼버림으로써 하락세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 이유가 뭘까요?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추가적으로 매집하는 구간을 형성하기 위해서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됩니까? 당연히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물량을 빼버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팔고 나가셔야 결과적으로 우리 계좌에 찍혀있는 수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들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마시라고 저 강산이가 여러분들 고점에서 먼저 팔고 나갈 수 있게 매도에 대한 사인을 보내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서 매도에 대한 사인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 전고점에도 마찬가지로 이때 사실상 HBM3가 거의 끝나가는 시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물량을 빼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많은 유튜버들이 이때쯤에 더 올라간다 팔지 말아라 보유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다가 도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도 다른 유튜버들 영상이 도배가 되면은 제 영상도 자연스럽게 묻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에 대한 사인 보내드렸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여러분도 제 영상을 통해서 매도 사인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서로 애매하고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게 진행이 될 바에는 지금만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전한 구간에서 팔고 나가시라고 매도에 대한 사인을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강산이한테 이 매도에 대한 사인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간단하게 이수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수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실 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매수했던 가격, 평단가가 어디인지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방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배라고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수라고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강산이 찐 구독자님들한테만큼은 제가 여러분들 매도 신호도 보내드리면서 종가 베팅의 링크도 보내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강산의 찐 구독자님들 이분들한테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한테 이수라고 문자 보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요청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컨셉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면서 링크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런 컨셉의 유튜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문자가 왔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처럼 촬영을 도와드리고 있는 만큼 이런 컨셉의 유튜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해드리고 있는 만큼 제가 영상에서 세력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과적으로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호재와 악재가 아니라 세력이기 때문에 세력들을 알아야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세력
세력들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는 쓰잘데기 없는 요청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유상증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하락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드린 게 있었어요. 자, 이때 당시 11월 11일 장전에 말씀드리면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24,000원 라인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유상증자 강행으로 인해가지고 급락이 나와주고 있지만 결국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서 문자가 293건 발생했는데 그렇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그만큼 물려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촬영을 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촬영을 해드리면서 앞으로의 흐름과 재료가 있으니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흐름을 다 설명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꼭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그동안 저 강산이가 여러분들한테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해드리면서 수익을 보게 해드렸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구독자님들이지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우선 제 영상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흐름 지켜봐 주세요. 제 말대로 흘러갈 겁니다. 만약에 제 말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구독을 취소해도 돼요. 저 자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제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스페타시스 우리 주주님들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익절하는 그날 때까지 저 강산이는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